안녕하세요. 오늘 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쉰둘의 여자입니다. 남들은 저를 지적인 교수님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지만 밤이 되면 전 그저 텅 빈 침대 위에서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죠.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제 몸의 감각은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매일 같이 미친 듯이 스쿼트를 하고 요가를 하며 몸을 가꾼 것도 사실은 여자로서 죽어가는 제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제 몸매는 20대 못지않게 탄탄해졌지만 정작 제 안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제 앞에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성민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제자인 지훈이. 3년 만에 복학한 녀석은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셔츠가 터질 듯한 가슴 근육과 땀 냄새 섞인 남자의 향기.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지훈이의 눈빛을 느낄 때마다 제 허벅지 사이로 묘한 전율이 흐르곤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답사지는 제가 직접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녀석의 제안에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 녀석의 차에 올랐죠.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로 향하는 내내 핸들을 잡은 지훈이의 커다란 손과 힘줄이 솟은 팔뚝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한수진, 정신 차려. 내 아들 친구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짧은 치마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답사를 마친 밤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속 펜션에 갇힌 우리 둘. 젖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펜션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 옷이 다 젖으셨어요. 이대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지훈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젖은 티셔츠 너머로 비치는 단단한 가슴판이 제 코앞에 있었죠. 지훈이가 천천히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제 몸은 녀석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젖은 바지를 벗으려던 찰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얇은 속옷 위로 드러난 녀석의 존재감. 그것은 제가 52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거대한 존재감 앞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녀석이 왜 그동안 연애를 못했는지, 왜 여자들이 녀석을 두려워했는지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전 처음 봤을 때부터 교수님을 원했어요. 저의 이 비밀, 교수님이라면 감당해 주실 수 있나요? 녀석의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휘감고 제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쉰둘의 제가 22살이나 어린 아들 친구의 거대한 비밀 앞에서 사정없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녀석의 질문에 전 대답 대신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사랑이 저를 파멸시킬지라도 전 오늘 밤 이 금지된 열매를 끝까지 맛보고 싶었으니까요. 펜션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펜션의 낡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제 앞에는 22살 어린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젖은 상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조명빛을 받은 지훈이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매끈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녀석의 허리 아래 그 믿기지 않는 존재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제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고 손은 갈 곳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무릎 사이로 천천히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녀석의 뜨거운 숨결이 제 쇄골 근처에 닿을 때마다
제 안의 깊은 곳이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5년 동안 닫혀있던 제 몸의 문이 녀석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속절없이 열리고 있었죠. 교수님, 아니, 수진 씨, 다들 절 보면 괴물 같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던 여자들도 막상 이걸 보면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죠. 전 한 번도 누구를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눌린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녀석의 커다란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레깅스 위를 부드럽게 하지만 힘있게 압박했습니다. 쉰둘의 나이에 운동으로 다져온 제 탄탄한 엉덩이가 녀석의 손길에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씨는 다르잖아요. 처음 뵀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의 그 깊고 성숙한 눈빛이라면 제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지훈이의 손이 제 하의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끈적한 습기와 함께 제 몸의 가장 민감한 곳이 녀석의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지훈아, 너무 커. 녀석의 손가락 하나조차 일반적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굵고 단단한 그 감촉이 제 안을 휘저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지훈이의 넓은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녀석의 어깨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제 손톱이 녀석의 등에 깊게 박혔죠. 지훈이는 천천히 제 상의를 밀어 올렸습니다. 운동으로 관리된 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나자 녀석의 눈빛이 더욱 짙게 타올랐습니다. 녀석의 뜨거운 입술이 제 가슴 끝을 집어삼켰습니다. 아, 지훈아. 입술로는 거부하려 했지만 제 허리는 자꾸만 녀석의 얼굴 쪽으로 솟구쳤습니다. 녀석의 거대한 존재감이 제 허벅지 안쪽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정복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진 씨, 이제 진짜 제 전부를 보여드릴게요. 힘들면 바로 말씀하세요. 지훈이가 마지막 남은 소금마저 걷어냈습니다. 창밖의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거대함,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난 그 야성적인 생명력 앞에 저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걸 내 몸이 받아낼 수 있을까?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 몸은 미친 듯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그 거대한 무게가 제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는 순간 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갑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을 가득 채우려 드는 녀석의 뜨거운 열기와 제 영혼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무게감만이 실제할 뿐이었죠. 전 지훈이의 목을 끌어안고 녀석의 귀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멈추지 마. 나를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그날 밤 숲속의 펜션은 쉰둘의 여교수가 지르는 비명 같은 신음과 22살 청년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인 줄 알았던 제 나이에 전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쾌락의 구렁텅이로 기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짜릿한 쾌락의 대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속초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눈을 떴을 때 곁에서 잠든 지훈이의 얼굴은 어젯밤의 그 야수 같은 모습은 간데없이 한없이 순수해 보였죠. 하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부터 전해지는 묵직한 근육통과 여전히 가시지 않은 그 거대한 존재감의 여운을요. 내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현실 자각 타임이 밀려왔지만 지훈이가 눈을 뜨고 저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고민은 녹아내렸습니다. 수진 씨, 잘 잤어요? 그 낮은 목소리에 저는 다시금 쉰둘의 교수가 아닌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서울 톨게이트를 넘기도 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성민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아. 웬일이니 이 아침부터? 최대한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죠? 아, 그게 이번 답사지가 좀 멀어서 근처에서 하루 자고 가는 길이야. 왜 그러니? 지훈이요. 이명호 지훈이. 걔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던 지훈이도 제 표정을 보고는 핸들을 꽉 쥐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라니? 걔가 왜 엄마랑? 지훈이 과대표잖아. 어제 답사 인원들이랑 다 같이 있었지. 근데 지훈이는 왜 찾아? 성민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 그 자식, 엄마 조심하세요. 걔 학교에서 소문 안 좋은 거 몰랐어요? 걔 여자들 등쳐먹고 다니는 제비라는 소문 파다예요. 특히 돈 많고 나이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작업친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비라니? 나이 많은 여자? 제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으로 자신의 신체적 상처를 고백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한 거라니요. 성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엄마가 걔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걔 군대 있을 때도 사고 쳐서 강제 전출당했다는 얘기 있어요. 신체적으로 특이한 점 이용해서 여자들 협박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튼 엄마 걔랑 단둘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을 돌아보자 지훈이의 턱 근육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성민이가 제 얘기한 거죠? 지훈이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 펜션에서 봤던 그 진실한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을까요? 지훈아, 사실대로 말해줘. 너 정말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니? 성민이가 하는 말 다 뭐야? 지훈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핸들을 치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제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알아요. 괴물, 제비, 협박범. 하지만 수진 씨, 제가 정말 돈 때문에 당신을 유혹했다고 생각하세요? 어젯밤 우리가 나눈 그 뜨거웠던 호흡이 그게 다 가짜 같았나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커다란 손이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거대한 신체적 비밀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명해봐.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차가운 말에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의 은행 앱이었습니다. 잔액은 0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대출 독촉 문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돈 없어요. 빚만 가득하죠. 하지만 수진 씨한테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전 그저 저의 이 기형적인 몸을 괴물이 아닌 남자로 봐줄단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가방 틈 사이로 빠져나와 있는 갈색 봉투.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수진 교수 재산 현황이라고 적힌 서류가 살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원인 통장 잔고와 제 재산 내역 서류.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나를 온전히 채워주던 그 거대한 존재감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덫이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훈이를 내려주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아들 성민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그 자식이 무슨 짓 했어요? 당장 말해요. 그리고 성민이의 손에는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속초 펜션의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쉰둘,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위험했던 일탈이 추악한 스캔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의 손에 들린 펜션 영수증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저를 향해 성민이는 마치 신문관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이속초 펜션 영수증 뭐예요? 명호 그 자식이랑 같이 간 거죠? 나이 차이가 몇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수님 체면에. 성민이의 격앙된 목소리는 제 귀에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쉰둘, 교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여자로서의 갈증이 아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한 것은 지훈이의 가방에서 봤던 재산 현황 서류였습니다. 성민아, 그건 오해야. 지훈이는 그냥. 오해는 무슨. 그 자식 학교에서부터 소문이 자자했어요. 돈 많고 외로운 나이 든 여자들만 골라 유혹해서 돈 뜯어내는 제비라고. 혹시 엄마, 돈 뜯긴 거 있어요? 뭐 사준 거라도? 아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녀석의 텅 빈 통장, 잔고와 제 재산 서류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로 제 마음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당해 이성조차 마비되었던 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 순진한 엄마를 농락한 거야. 당장 학교에 연락해서 퇴학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성민이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그 하룻밤이 저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올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훈이. 성민이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야, 이명호.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성민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수학이 넘어 지훈이는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아, 내가 지금 갈게. 모든 걸 설명할게. 하지만 교수님한테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내 잘못이니까. 지훈이가 온다니. 저는 공포에 질려 성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성민아. 걔 오지 못하게 해. 하지만 성민이는 이미 이판사판이라는 듯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벨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을 맞아서인지 셔츠는 축축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우리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 등쳐먹는 제비새끼. 성민이는 달려들어 지훈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고 그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를 흥분시켰던 그 몸이 이제는 저를 파멸로 이끌 가증스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성민아, 그만해. 저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지훈아, 사실대로 말해. 너 정말 내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니? 그 가방에 있던 내 재산 서류는 대체 뭐냐고.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모든 걸 설명할게요. 하지만 제가 한수진 교수님께 감히 사랑을 느낀 건 진심입니다. 닥쳐. 진심은 무슨 진심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너도 결국 내 돈을 노린 거야. 저는 흥분하여 지훈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교수님, 절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증명할게요.
제 가방 안에 있는 건 사실 교수님 재산 서류가 아닙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의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눈동자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수진 교수 재산 현황이라고 적힌 서류가 아닌 지훈이가 과거에 당했던 성적 협박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제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으로 저는 모든 돈을 잃고 빚까지 떠안았어요. 성민이가 말한 제비라는 소문도 사실은 그 여자들이 퍼뜨린 겁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재산 서류가 아니냐고요? 사실 어젯밤 교수님을 유혹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의 정보를 미리 조사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의 이 기형적인 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여성이 필요했으니까요. 지훈이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성민이는 충격받은 듯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손에 들린 고소장과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겪었던 끔찍한 협박과 피해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순진한 아이를 또다시 상처 준 건가? 사랑인 줄 알았던 제 감정과 돈을 노린 파렴치한 제비라고 오해했던 지훈이의 진실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의 감도는 정적은 비명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가 내민 서류들은 그가 가해자가 아닌 지독한 피해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아들 성민이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힘없이 풀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고소장을 보며 제가 지훈이의 뺨을 때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제 사과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성민이 말이 맞아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의 이 기형적인 몸을 감당해줄 강한 분을 찾기 위해 교수님의 배경을 미리 조사하고 접근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눈동자엔 어젯밤 펜션에서 봤던 그 원초적인 욕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이 흉측한 비밀을 고백했을 때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손길.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성민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엄마와 그런 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온 피해자였다는 사실 사이에서 아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엄마, 지훈아.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이 알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성민이의 외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이고 지훈이는 제 아들의 친구이자 제 제자입니다. 이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는 물론이고 성민이의 앞날까지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지훈아, 일단 여기서 나가줘. 성민이랑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제 냉정한 말에 지훈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뜯겨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가슴을 대충 가린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녀석은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전 내일 학교를 자퇴할 생각입니다. 교수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젯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됐던 그 기억만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지훈이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라진 거실은 너무나도 춥고 공허했죠. 그날 밤 성민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지훈이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이성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정신 차려. 넌 쉰둘이야. 22살 어린애랑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제 몸은 솔직했습니다. 지훈이의 그 거대한 무게감, 제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던 그 압도적인 쾌락. 52평생 처음으로 느꼈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지훈이의 자퇴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지훈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가방 하나만 맨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펜션에서 지훈이와 제가 엉켜있던 그 노골적인 순간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소름 끼치는 메시지. 교수님, 몸매 정말 예술이시더군요. 지훈이의 그 물건은 만족스러우셨나요? 1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이 사진, 대학 게시판이랑 아드님 회사 게시판에 뿌립니다. 올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던 그를 협박하던 어둠의 세력이 이제 저를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는 저를 이용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훈이를 미끼로 던져 더 큰 사냥감인 저를 낚아챈 것이었죠. 전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 이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훈이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것인가. 제 안의 욕망과 공포가 뒤엉킨 폭풍전야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위기의 순간 수진의 선택이 공개됩니다. 사진 속의 저는 더 이상 우아한 국문과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아래에서 쾌락에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녀석의 넓은 어깨를 필자적으로 붙잡고 있던 제 손가락. 52회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인생이 고작 사진 한 장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억.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이 유포되는 순간 저는 강단에서 쫓겨날 것이고, 무엇보다 제 아들 성민이는 엄마가 친구와 펜션에 간 파렴치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만 주면 정말 삭제할 거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교수님이라 말이 통하시네. 오늘 밤 11시 학교 뒷산 산책로 끝 정자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아드님 회사 메일함은 이 사진으로 가득 찰 겁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지훈이는 연락 두절이었고 성민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눈빛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미끼로 지훈이까지 망가뜨린 놈들이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평소 입던 정장을 벗어던지고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녹음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겼습니다. 쉰둘의 여교수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은 암사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밤 11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학교 뒷산은 괴기스러웠습니다. 약속 장소인 정자에 도착하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돈은 가져왔나, 교수님?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사진부터 확인해. 원본 다 가져왔어? 그리고 지훈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자가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 비열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그 대물 녀석은 이미 폐인이 돼서 어디 처박혀 있겠지. 걔는 그냥 미끼였어. 교수님 같은 대어를 낳기 위한 아주 훌륭한 미끼. 남자가 제 턱을 만지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녀석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마스크를 확 낚아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바로 저와 같은 학과 소속의 박 교수였습니다. 제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던, 평소 인자한 척 가면을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이었죠. 박 교수, 당신이었어? 그래, 나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알아? 빈틈 하나 없을 것 같던 한수진이 제 자랑 붙어먹다니. 그것도 그런 기형적인 물건을 가진 녀석이랑. 박 교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야, 한수진. 1억은 취소다. 돈 대신 지훈이 녀석이 했던 것처럼 나도 좀 만족시켜줘봐. 그 자식께 그렇게 대단했다며? 쉰둘의 그 몸매면 나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녀석의 추잡한 손이 제 가슴 쪽으로 향하던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더러운 손때, 낮고 굵은 중저음, 지훈이었습니다. 녀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야수 같은 눈빛으로 박 교수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아.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꾸민 짓. 제가 다 끝낼게요. 지훈이의 압도적인 체구 앞에 박 교수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훈이는 박 교수를 정자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녀석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이 안에 원본 다 있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기형이 됐어. 하지만 수진 씨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지훈이의 거대한 주먹이 박 교수의 얼굴을 강타하려는 순간 제가 지훈이를 막아섰습니다. 지훈아, 안 돼. 이런 놈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될 순 없어. 이미 녹음 다 했어. 저는 제 가방에서 작동 중인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박 교수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모든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비리 증거를 가지고 그를 영원히 학계에서 매장해버렸죠.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지훈이와 저는 텅 빈 운동장 스탠드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이제 제가 정말 떠날게요. 저랑 있으면 교수님 인생에 계속 먹구름만 낄 거예요. 지훈이가 일어서려 하자 저는 녀석의 커다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인생의 먹구름은 외로움이었어. 넌 그 먹구름을 걷어내준 유일한 햇살이었고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상관없어. 난 내 그 거대한 진심을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지훈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쉰둘의 여교수와 30세 청년. 우리는 이제 파멸의 끝에서 서로를 구원할 유일한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 교수의 몰락과 함께 학교는 잠잠해진 듯 보였지만 우리 두 사람을 향한 소리 없는 소문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제자랑 눈이 맞았다더라. 그 제자 신체 조건이 기가 막힌다더라는 저속한 농담들이 복도 끝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닌 제 아들 성민이의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지훈이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친구와 엄마가 몸을 섞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닫힌 문을 두드리길 수십 번. 마침내 문이 열렸고 초췌해진 성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꼭 그 자식이어야 해요?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대단하다는 물건에
엄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묻는 놈들한테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하냐고요. 성민이의 처절한 외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쉰둘,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아들의 엄마로만 살아온 제게 지훈이는 처음으로 찾아온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성민아, 엄마는 52회 동안 단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아빠 떠나고 그 텅 빈 침대에서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넌 모르지? 지훈이는, 그 아이는 나의 그 어두운 구멍을 메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신체적인 것 때문이 아니야. 그 아이의 상처와 내 외로움이 만난 거야. 저는 성민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가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놈이랑 같이 나가버리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연락했죠. 지훈이는 학교 근처 낡은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짐가방을 본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랑 있으면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지훈아,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아니, 너를 잃는 게 세상 모든 걸 잃는 거야. 가자,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그 길로 총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따가운 시선과 학생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평생 일궈온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성민이 앞으로 증여 서류를 남겨두었죠. 쉰둘의 여교수는 그렇게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22살 어린 연하남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바닷가 끝에 위치한 낡은 민가를 빌려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낮에는 바다 일을 돕고 밤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가구 공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박한 일상을 꾸렸죠. 더 이상 정장도 화려한 화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밤이면 우리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지훈이의 그 거대한 존재감은 이제 공포도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된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정직한 사랑의 증거였죠. 수진 씨, 행복해요? 지훈이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녀석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충만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응, 지훈아. 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도피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성민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공방의 나무 향기 사이로 들어온 아들 성민이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녀석과 지훈이 사이에 흐르는 묘한 정적. 지훈이는 들고 있던 대패를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였던 남자가 이제는 엄마의 남자가 된 기묘한 현실 앞에 성민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니, 이명호. 너 정말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냐? 성민이가 내민 노란 봉투 안에는 제가 남겨두고 온 아파트 증여 서류와 통장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엄마 인생 팔아서 나 잘 먹고 잘 살 생각 없거든요. 그리고 지훈이 내 녀석이 제비가 아니라는 건 내가 여기 처박혀서 손가락 다 터져가며 나무 깎고 있다는 소식 듣고 믿어주기로 했다.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됐어요. 쉰둘에 겨우 찾은 엄마의 인생인데 아들인 내가 망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지훈아, 너 우리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진짜 내가 내 그거 잘라버릴 줄 알아. 알겠냐? 성민이의 투박한 농담에 우리는 비로소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우리와 함께 머물며 지훈이와 함께 낚시도 하고 술잔도 기울였습니다. 어색함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대감으로 변해갔죠. 성민이가 서울로 돌아가던 날 바닷가에서 지훈이와 저는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요.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지훈이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지훈아, 나 쉰둘이야. 세상 풍파 다 겪어봤어. 근데 내가 주는 그 거대한 무게감만큼 든든한 건 없더라. 지훈이는 대답 대신 저를 번쩍 안아들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침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녀석의 셔츠가 벗겨지고 드러난 그 압도적인 존재감. 처음엔 경악과 공포였던 그 거대함은 이제 저를 온전히 채워주고 치유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탐닉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지훈이의 열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쉰둘의 여교수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오직 지훈이라는 남자의 여자로서 저는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아들 친구와 22살 연하의 제자와 사랑에 빠진 미친 여자라고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여 본 적이 있나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갈증을 솔직하게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의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남해의 이 작은 마을에서 지훈이와 함께 영원한 여름을 살아가려 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신체적 비밀이나 사회적 편견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지훈이의 품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저처럼 뜨겁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쉰둘 여교수의 파격적인 로맨스, 그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금기를 깨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수진과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가장 거대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